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지난 목요일 추천드렸던 두 경기는 승패 적중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이번에도 언어보 조합이 들어와주면서 이득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경기수도 적고 미강 쪽은 아직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패스했고요. 대신 오늘 프리미어리그 4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3라운드이다 보니 어느정도 전력 파악이 되는 것 같아 선택은 쉬웠는데요. 다만 접종까지 이어졌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봤고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개막 이후 2연승을 기록 중이며 지난 두 경기 정말 깔끔한 경기력 끝에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직전 빌라 원정은 지난 시즌 빌라에게 더블을 허용했던 아스날이었기에 어느정도 고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경기 내내 주도권을 거의 내어주지 않으며 기록한 승리였어요. 1라운드와 2라운드 스타팅 라인업에서 차이가 있다면 아르테타 감독은 울브스전에선 레프트백으로 진첸코를 기용했고 빌라전에선 팀버를 기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일반적인 레프트백의 임무보다는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선수의 장점과 단점은 확실합니다. 진첸코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대에서도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배급이나 전개는 팀버보다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문 수비수인 팀버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상대 오른쪽 윈포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은 데제르비 감독이 떠났고 새로운 감독으로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31세로 매우 젊은 감독인 휘르첼러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2에서 장트크 파울리를 이끌고 리그 우승을 하면서 분데스리가로 승격시킨 감독으로 현역 선수들보다도 어린 나이이지만 현재까지 치른 공식전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처음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했다 했을 때 1부 리그 경험이 없는 감독이고 또 독일이 아닌 잉글랜드 무대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경험이 적고 심지어 제임스 밀러보다도 7살 어린 감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 걱정을 할 시기는 끝난 듯 보여집니다. 개막전 강팀들도 버거워하는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 0대3 만승을 기록했으며 2라운드 맨유의 경기에선 종료 직전 마지막 코너킥 찬스에서 주앙 테드로의 결승 헤더골이 나오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카라바오컵 3부 리그 팀들과의 경기에선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4대0 대승을 기록했죠. 하지만 브라이튼 입장에선 기세를 쭉 올릴 타이밍에 하필 아스날을 만난 것은 아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스날 경기력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브라이튼의 좋은 기세와는 달리 아스날의 배당이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쉽지만 아스날의 배당이 최대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스날의 승리에 베팅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사우샘프턴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개막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지만 2라운드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주중에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었는데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완전 로테이션을 돌린 끝에 루이스 포터의 결승골로 0대1 신승을 기록한 채 홈에서 승격팀 사우샘프턴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 특유의 빠른 템포와 다이렉트한 공격 전술 기조는 이번 시즌에도 유지되는 듯 보입니다. 승격팀 사우샘프턴은 22-23 시즌 리그 최하위로 강등된 이후 당시 스완지 감독이었던 러셀 마틴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는데요. 러셀 마틴 감독을 선임할 때 사우샘프턴을 가능한 빠르게 프리미어리그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한 시즌 만에 이뤄낸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막 이후 2연패 수렁에 빠졌으며 특히 개막 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선 뉴캐슬의 수비수 파비안 셰어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레드카드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찰나 소통으로선 행운의 판정이 나왔고 전반전 30분부터 수적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소튼인데요. 하지만 후방 빌드업 과정 실수가 나오며 전반전 막바지에 실점을 했고 수적 우위를 살려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차례 뉴캐슬의 골문을 들이댔지만 아쉬운 결정력으로 그대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라운드 노팅엄전에서는 경기 내용에서 완패하며 또다시 패배를 기록했고요. 러셀 마틴 감독의 스타일은 전형적인 언더독 팀들의 전술 스타일은 아닙니다. 후방에서 수비수 베드나렉을 기점으로 천천히 조립하며 올라가는 빌드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공격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이 높아지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로는 뒷공간 수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불안함을 노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브렌트포드가 앞서 말했듯 빠른 템포에 다이렉트한 축구의 강점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토튼의 약점을 굉장히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브렌트포드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에버턴은 개막 이후 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했는데 브라이튼에게 0대3 패배 그리고 토트넘에게 4대0 패배를 기록하며 득점 없이 무려 7실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제가 에버튼의 개막전 경기력을 보고 2라운드 토트넘의 승리를 자신있게 추천드렸었는데 수비와 전개에서 확실히 제라드 보행스웨이트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고 션다이치 특유의 킥앤러시 축구, 나쁘게 말하면 디테일이 떨어지는 구식 전술의 위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도 개막 이후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모습으로 승리와 패배 없이 2번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직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선 결과적으로 무승부였지만 경기력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FC 포르토 소속으로 리그와 챔스에서 17골을 득점했던 에바니송 앞에 찾아왔던 결정적인 찬스 미스는 아쉬웠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 19골을 기록했던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의 공백을 지우기 위해선 무려 4,700만 유로를 주고 영입한 에바니송의 활약이 절실한 본머스인데 데뷔전 활약은 약간 아쉬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기대가 큰 팀인데 라이언 시절 정말 좋은 축구를 보여줬고 지난 시즌 본머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라올라 감독은 개막 이후 리그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지만 11라운드, 제 기억엔 상대가 번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경기 승리 이후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리그 12위로 마감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스타트가 약간은 좋지 못하지만 노팅엄과 뉴캐슬 두 팀 모두 쉬운 상대는 아니라 생각하며 본머스의 경기력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은 이번 시즌 경질 냄새가 슬슬 나는 것 같아 일단은 계속 에버튼의 반대로 가볼 생각입니다. 본머스의 승리로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웨스트햄에게 유럽 대항전 첫 타이틀을 안겨주었던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과 결별하고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모이스 시절 결과적으로는 웨스트햄의 성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현대 축구와 동떨어진 전술 스타일과 웨스트햄이 나아가려는 방향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웨스트햄이 구단 역사에서 강팀으로 분류되었던 시절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잉글랜드의 수도인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팀이고 머니파워는 어느 정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중간 정도는 했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 대비 효율이 크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러지만요. 웨스트햄은 완비사카와 막스 킬만 그리고 토디보를 영입하며 수비를 보강했고 보르토무트의 챔스 결승에 기여했던 니클라스 필코르크와 라리가 6번 미드필더하면 손에 꼽을 수 있는 클래스의 미드필더였던 귀도 로드리게스를 FA로 품었습니다. 또 지난 시즌 리즈 소속으로 챔피언십에서 20골을 기록한 서머빌 등 전 포지션에 걸쳐 보강을 확실하게 한 모습인데요. 수비 쪽에선 대대적인 리빌딩 작업이 이루어졌고 귀도 로드리게스가 과거 데클란 라이스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파케타가 잔류한 웨스트햄은 로페테기 감독 아래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 볼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초로 4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번 유로에서 스페인의 우승에 크게 유투한 로드리가 현재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며 로드리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던 코바치치가 직전 입시치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사비뉴가 개막 이후 2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출전했는데 최시전에서 전반전 경미한 부상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강력한 온더볼 능력으로 상대의 측면을 여러 차례 허물었으며 직전 입스위치전에서도 케빈 데브라이너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하며 이적 이후 적응 기간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링 홀란은 벌써 리그에서 4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랭킹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시티가 지난 시즌 로드리가 별장하는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었지만 이번 시즌 그에 대한 대비는 더욱 철저하게 한 듯 보입니다. 물론 로드리가 있는 것이 더욱 강력하겠지만요. 웨스트햄이 새로운 감독체제에서 높은 클래스의 선수들을 여러 차례 영입에 성공하긴 했으나 아직까진 적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맨체스터 시티는 너무나도 강력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